자, 중동의 사태가 끝낼 준비가 됐다라고 이란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말 못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해놓고 미국은 절대 말 못하는 미군의 굴욕 사안에 대해서 송작가 TV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희가 항상 미국 측 주장만 들었잖아요. 이란 측에서 나온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공을 침범한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하고 F-35 전투기 등의 사격을 가해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방송에서 드론 격추됐고 지금 방공망 때문에 내부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한 어떤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숨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숨기고 결국은 오후 되니까 미국 드론이 격추를 당했단다라고 레거시 뉴스에서 나오더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의 보도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에 드론만 보낸 게 아니더구만요. 추가로 당한 애들이 더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추가로 당한 애들. 네, 당한 미군 애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드론하고 이 F-35가 출격한 이유가 있었더만요. 이게 이 캐섬섬이라고 여기 호르무즈 앞에 있는 그 뾰족한 섬이 뾰족한 반대편에 이란 쪽에 있는 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즈는 거의 제주도만 한데 세상에 그쪽에다가 해병대를 투입 낙하를 시켰다고 합니다, 미군이. 근데 그거를 지상에서 다 잡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미군 포로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첩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뉴스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란발 뉴스니까, 중동발 뉴스니까. 그러면서 미국 함정이 이 호르무즈에 들어와갖고 저 위치에서 아마 미국 쪽에서 이제 최초로 일종의 호위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들어간 거예요. 2배가 들어가서 호위 작업을 진행하다가 드론에 쳐맞아가지고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위 작업하다 도망간 거죠. 결과적으로 이란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이왕 갔던 해병대니까 캐섬섬에 지옥도 하나 이렇게 장악을 해갖고 미군 기대도 하나 꽂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었고 미군이 이 항행 관련해갖고 호위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호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병력 투입을 했다가 둘 다 개망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언제 뉴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렇게까지 작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란이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는 이란이 이란 지역 이외에 다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폐쇄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냐 요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도내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동안 이란의 줄기차게 공격을 받았던 시설들은 약 480개에 달하는 미군의 일종의 군사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이 군사시설 꼭 진지나 레이더나 미사일 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있는 숙소라든지 뭐 보급 창고라든지 뭐 유류 창고, 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동안 이란의 공습 대상이었고 이렇게 공격받은 데가 400군데가 넘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초토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재복구를 하려고 치면 쉽게 말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왜냐면 한 번 공격당한 부지에는 또 다시 재건을 하는 게 더 힘드니까 새로운 부지를 제공받아가지고 새로운 군사기지나 시설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조건을 걸게 되면
이 또 중동 국가들하고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이 좀 뒤로 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 미군이 다시 미군 기지를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들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주면 나중에 이란한테 공습받을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하는 건데. 대신 처맞는 건데. 어차피 타켓을 대놓고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부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당해도 괜찮은 지역. 어디 황무지에, 어디 강바닥이나 이런데, 사람 없는 오지나 아마 이런 지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사회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둘이 좀 싸우고 말린 다음에 이 운행에 대한 또는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구들이나 국가들 또는 어떤 국제기구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쿼드가 이쪽으로 해양안보 중심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럼 쿼드가 뭐야? 코드 아직 있나?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 보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는데. 이거 바이든이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인도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는 게 쿼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도가 완전히 미국을 그 등한시하고 있어갖고 이번에 그 미군 장관 누구야? 그 재무장관인가? 재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하는데. 베센트 장관이요? 아니, 베센트 말고. 상무장관이요? 상무장관. 러트닉이요? 러트닉이 인도를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인도에서 아무도 영접을 안 나왔대요. 미국 장관이 인도 방문을 갔는데, 아예 공항에 에이. 아무도 안 나왔대.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실무 방문이면은 카운트 파트가 나왔겠지. 그래서 물어봤다잖아요, 내리면서. 야, 왜 인도 사람 안 보여? 나 온다고 얘기 안 했어? 했는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그만치 쿼드를 비롯한 미국의 연방 안에 있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뭔 쿼드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정비를 하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남중국해에 있던 중국군 함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더 서진을 해가지고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은 더 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 지역의 해양 안보를 누가 지킬 것이냐를 놓고 현재 프랑스, 사우디,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 우리가 나서서 지켜 중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도 앞으로 역할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좀 의지하거나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자꾸 앵겨. 자꾸 앵겨. 왜냐면 귀찮게. 우리 배가 일당백인 걸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구 편도 안 될 거야. 그냥 우리 배들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호위하는 게 목적인 거지. 우리는 호르무즈 근처에 갈 일도 없고 그냥 홍해 앞바다나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우리 배들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게끔 기존에 하던 청해부대 역할만 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랑 친하다고. 자꾸 프랑스도 한 번만 보자 그랬었고, 인도도 한 번 만나자 그랬었고, 사우디도 자꾸, 야, 이번에 우리가 잠수함이랑 배 이거 할 테니까, 그 카나다랑 하지 말고 우리한테 몰아주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걔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인도양을 비롯한 그쪽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해양 패권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함대를 하나 꾸려가지고, 원양 함대를 하나 꾸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쪽에다가 주둔을 할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조용히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이 엔딩 선언을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개겨본 해병대 기습 침투나 호위함 보냈던 것도 개무산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끝까지 비굴한 상황에서 다른 루트를 찾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나 쿠바 쪽으로
상황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슬란드가 아니고 그린란드. 그린란드. 어디를 얘기하는? 큰일 날 뻔했네. 아이슬란드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네. 우리나라? 그린란드나 쿠바 쪽으로 시선을 돌려갖고 그쪽에서 먼지거리를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